네, 버거시계 접톡 우리 지난 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 박래석 소장님을 모시고 그 박래석 소장님께서 현재 하고 있는 이 소방 기술사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전편에서 뭐 소장님 이제 IT 업계에서 한 25년 정도 재직하시고 지금은 이제 그 소방 관련한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제 이쪽 분야를 생각하시게 된 건지 그 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IT 회사를 마지막으로 제가 임원으로서 예. 이렇게 대기업에 근무를 하다가 예.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해운 경기 뭐 이런 게 침체되면서 예.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예. 그만두면서 이제 한 3, 4년 정도 약간 뭐 이제 조그만 중소 IT 회사에서 뭐 이렇게 이 CTO 역할도 하면서 예. 뭐 좀 약간의 어떤 그 과도기라고 할까요? 예. 뭐 그런 그러니까 뭔가를 제가 이제 세컨드 제 인생 2막을 한번 예. 생각을 해봐야 될 시기가 됐는 네. 그런 시기였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우연하게 내 주변 분이 소방과 관련된 기사를 기사 자격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셔. 저희 지방에서요. 예. 그랬다가 그분 댁을 명절 때 갔다가 기사와 관련된 책을 이렇게 봤어요. 기사 이제 수험서죠. 근데 딱 그 첫 내용을 보니까 일단 재밌더라고요. 호기심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그리고 이게 사장님께서 어렵지 않더라고. 그래요? 이게 딱 봤던 게 뭐였냐면 예. 불이 났을 때 예. 이렇게 이불로 덮어서 그 불을 소화를 한다고 하잖아요. 소화를 예. 불을 끄면 예. 그게 어떤 소화 원리냐. 얘가 1, 2, 3, 4 나왔는데 1번 제거 소화, 2번 질식 소화, 그거 아직도 기억하세요? 3번 뭐 냉각 소화, 예. 뭐 4번은 뭐 희석 소화 뭐 이런 예. 식으로 예. 되어 있는데 하면서 이거 딱 더 얘기하면서 숨 못 쉬게 해서 질식을 시킨 거니까 거기 산소가 안 전달이 이건 질식소 하겠다고 했더니 답 보니까 맞더라고요. 거기서 자신감을 얻으셨구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월호가 침몰 오래된 사건은 참 저한테는 참 큰 충격이었고 뭐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부분의 이제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하시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성장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보면서 그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에서 그 소방이라고 하는 부분을 딱 그 주제가 아주 좋더라고요. 내가 만약 그게 어떤 전기 기사 아니면 뭐 포목 기사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이 영역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보다는 소방이라고 하는 부분이 야 이게 되게 이렇게 의미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자격증 체계, 국가 자격증 체계가 기술 영역 관련해서 맨 밑에가 뭐 일반적 산업 기사라고 하는 자격 이 레벨이 있고 그 다음에 기사가 있고 가장 그 영역에서 최고가 이제 기술사라고. 지금 우리 그러면 소장님은 기술사 자격증을 네네, 거죠? 기사도 취득을 했고 이제 기술사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기사 취득하고 기술자를 취득하죠. 그런데 이제 그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저의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화재가 났었을 때 그 피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단 10초만 지연을 시켜주면 그래서 10명의 사람이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면 진짜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데 자, 이 계단폭이 너무 좁습니다. 이 인원이 수용 인원을 봤을 때 이 계단폭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단폭을 조금이라도 넓혀서 그 피난에 그러한 부분들 이렇게 이 용량을 키워준다거나 아니면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돼서 그 열과 연기가 조금 늦게 확산이 됨으로써 이 피난 가능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어준다면 그게 10초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의미 있는 건가.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되게 지금 가슴이 많이 있게요. 툭 뛰어요. 그런 예. 말들을 하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한 그런 예. 생각을 하면 아. 뭐 그런 게 예. 소방을 그러니까 우연한 계기에 소방 기사라는 걸 받고 그 다음에 그 소방이라고 하는 영역이 그 당시에 이제 뭐 세월호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안전에 대한 좀 더 사회적이고 가치로운 어떤 직업의 어떤 가치로움에 있어서 야. 저한테 이제 좀 의미 있게 왔던 것 같습니다. 울림을 주셨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이 소방기술사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조금 생소한 자격증이긴 한 것 같은데요. 네. 소방기술사 자격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수장님께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 소방기술사는 소방과 관련된 네. 모든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최고의 전문가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는 일은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 우리가 그 건물이 지어지면 소방 설비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소방 설비가 그 건물에 맞게 예. 그 건물의 활용 용도라든가 규모에 맞게 예. 정확한 제대로 된 설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설계를 하는 일, 그러한 부분, 그 다음에 소방기술사분들이 그런 일을 하시는 네.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한 설계되어 있는 것들 실제 공사 시공 상황에서 제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리를 하는 일. 감리하는. 예.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주기 전에 예. 그 우리 시나 뭐 네. 구 이런 데에서 도나 시나 이런 데에서 예. 심의를 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제대로 이렇게 소방 설계가 돼 있고 피난이라든가 그런 구조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네. 심의를 하는 일. 심의. 그 다음에 소방과 관련된 법을 제정을 하는데 네. 또 참여를 해서 그 가장 뭐 현실적인 법이 될 수 있도록 입법에 대한 뭔가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근데 이제 소방 기술사나 소방 기사 같은 경우가 현실적으로 이 좋은 부분은 일정 규모 이상은 기사를 반드시 기사가 채용이 돼줘야 되고 또 일정 규모 이상은 반드시 기술사만이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건설에서요? 예,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소방 기술사는 한 30년 넘게 이제 기술사를 쭉 국내에서 이제 배출을 했는데 네. 현재 한 1000명 정도 제가 기술사를 할 때 약 1000명 정도 지금 현재 소방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예, 그러니까, 그럼 정말 많지가 않네요. 예. 그러니까 뭐 1년에 변호사가 1000명 이상 그러니까요. 변호사를 한다면 소방 기술사는 30년 넘게 해서 이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배출이 일단 좀 까다롭고요. 그 합격률이 높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3%? 2.5에서 3% 정도.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있죠. 이 사법 시장은 일단 시장이 큰데 네. 소방 시장은 산업이 이제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1000명 이렇게 인원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렇게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한 30명 정도가 합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1000명 이상 응시를 해서 그럼 이게 그 무슨 소방 관련업에 뭐 종사를 했거나 뭐 몇 년 이런 조건들이 있나요? 네네. 이제 기사 같은 경우는 기사를 이제 우리 젊으신 분들 가지고 이제 기사 같은 경우도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기사 같은 경우는 관련 학과 출신이어야 되고 뭐 화학 계열이라든지 소방 관련 학과 몇 개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건축 관련 학과라든지 그런 게 이제 소방 관련 학과고요. 관련 학과 출신이면 바로 이제 응시 자격이 기사. 예. 근데 우리 대표님 소장님은 이제 경력에 있어서 IT도 관련된 소방에 응시할 수 있는 경력이 됩니다. 그게 해당이 되는. 예. 그러니까 소방과 경력적으로 소방에 그 응시 가능한 직군이 있어요. 그게 이제 IT도 포함이 되고 있어서 저는 이제 학과 관련성이 아니라 경력 관련성으로 해서 자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사를 취득을 하면은 기술사는 무조건 경력이 아무리 학과 관련성이 있어도 경력이 기사 취득하고
아무튼 경력이 기사를 취득한 사람 4년인가? 그렇게 되고 기사가 없으면 9년? 그래야 이제 기술사 자격증 취득할 수 있다는 기사를 취득해도 경력이 9년이 아마 뒷받침이 될 겁니다. 이게 기사를 취득하든 취득 안 하든 간에 경력 9년의 조건이 있을 건데 그 부분은 큐넷이라고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들어가 보면 그 자격 요건이 있으니까 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기술사는 충분한 경험도 가지고 있다. 그 산업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전제로 이제 해서 하는 거고요. 어쨌든 소장님은 이제 IT 관련 경력이 그게 이제 바탕이 돼서 이제 이 기사 자격증과 기술사 자격증 취득 요건을 이제 갖추신 거네요. 네네네. 그럼 이 소방 기술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시험 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1년에 시험 주기가 1년에 한 번씩 있는 건가요? 다행히 시험이 1년에 3번 있습니다. 1년에 그래서 한 번 볼 때만 한 10명 정도씩 합격을 하거든요. 10명 내외. 그래서 1년에 총 한 30명 내외 지원을 해서. 1년에 3번이요? 네. 이건 과목이 있진 않아요. 이게 과목 부분이 있질 않아요. 기술사 부분은 과목이 없고 그냥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시험을 보는데, 그러니까 이 100분씩 해서 400분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 과목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기초 화학 부분, 그 다음에 전기, 기초 전기, 약간 기초 물리, 그건 아주 기초적인 수준입니다. 근데 대학교의 개론 과목보다 약간 더 낮은 수준, 더 낮은 수준이고 거기에서 이제 소방 기계라고 해서 스프링클러라든지 여러 가지 뭐 옥내 소화전 그런 것들이 이제 소방 기계 과목이고 거기에 기계 구조라든지 작동 원리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소방 전기라고 해서 전기 설비를 해서 우리가 화재 감지기 경보하는 장치 비상 방송 설비 뭐 이런 것들 전기 부분 그다음에 또 화재 공학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연소와 관련된 부분, 화재와 관련된 공학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 소방 관련된 법, 소방 관련 법규, 또 우리가 위험 물질로 취급되는 물질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이제 프로판가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아니면 어떤 폭약물류들 그런 위험물에 대한 또 부분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그런 공부들을 하게 되죠. 굉장히 많네요. 다양하고 과목들이 많고 다양하고 근데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이제 시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사 종목이 모든 이제 국내의 기술 영역에는 기술사가 다 있거든요. 이제 기술사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기술 영역이 한 70몇 개인가 그렇게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소방 쪽을 제일 난이도가 높은 기술사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소방은 너무 광범위해서 공부해야 될 부분이 넓고. 근데 또 공부해야 될 거 넓다라고 하는 부분은 나만 넓은 게 아니라 다 다르게 이게 상대평가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깊이가 그만큼 또 얕다고도 볼 수가 있고. 우리 그럼 소장님은 수험은 어떤 식으로 수험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학원에. 학원에 요즘에 이제 근로자 배움 카드가 있으니까. 그걸로, 그니까 저도 이제 친구들이 이제 제 나이 또래 친구들 보면은 일요일날 친구들이 이제 산에 가거든요. 산에 가서 내려와서 막걸리를 잔뜩 마시고 그렇죠. 그러면서 앞날 걱정을 하면서 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 친구들이 야 일요일날 놀면 뭐하냐. 그래서 산에 가서 인생 고민에 막걸리 나와서 실컷 취해가지고 집에 오지 말고 주로 영등포 쪽에 학원들이 있으니까 와서 내일 배움 카드 그걸로 하면은 훨씬 돈도 많이 안 들고 그래서 아마 그게 한 3개월 과정하면 본인이 내는 돈이 15만 원, 20만 원 수준이니까 내일 배움 카드로.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강의를, 이런 쪽 강의를 하셔도 잘 하실 것 같아요.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요? 기숙사 아, 기술사 과정을? 그럼 영등포에서? 예. 아, 아유, 이 소방기술사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은 우리 소장님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면 진짜 합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게 그 소방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주로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주로 뭐, 이제 우리 예, 소장님은 이렇게 소방 관련 회사에 이제 또 취업하신 그러니까 케이스고.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라이센스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분야가 크게 보면 두 분야. 아, 설계하는 부분, 아, 소방 설계. 설비를 설계하는 설계. 설계하는 쪽에 어, 또는 감리하는 부분.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 감리를 하는 부분. 예. 그러니까 감리나 설계 쪽으로 제가 좀 많은 일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감리 회사, 설계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고용이 돼서 그러면 네. 이제 우리 이렇게 변호사들 보면은 법무법인 같은 네. 데 이제 내가 소속이 돼가지고 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보면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예. 기업체 법무팀 같은데 그 자격증과는 무관하게 그 법에 대한 전문 지식으로 법무팀에서 일을 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건 그렇죠. 자격 없는 분들도 법무팀에 있는 거고.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자격과 소방기술사는 자격과는 무관하게 예. 연구소 소방 관련된 회사의 예. 연구소의 연구소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 이게 일단은 뭐 그 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기대할 수 있는 연봉 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좀 이거는 뭐 네. 분야에 따라서는 굉장히 천차만별이긴 할 것 기술사 같은데. 그리고 기술사가 예. 소방기술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네. 이 건축 예. 현장이 많은 경우에는 기술사가 부족하니까 예. 좀 또 이렇게 올라가고. 아. 근데 보통 현재 한 연봉 8,500 정도 아. 저기 기술사를 취득하시고 하신 분들이. 상당히 뭐, 야. 근데 이제 이게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아, 진짜. 90살이 돼도 할 수 있고. 야, 우리 소장님 노후 보장을 확실해요. 예. 그러니까 내 약간 걸어만 다닐 수 있는 아. 상황이 되면 예. 할 수 있는 게 야, 이거 괜찮네요. 그 기술사라서 예. 괜찮습니다 이게. 예. 예,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고 도전해 볼 수 만한 그런 이제 자격증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우리나라의 소방 관련 산업들에 대해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소장님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말한 IT 쪽에 예. 오랫동안 종사를 했지만 네, 우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술들이라든가 그런 네. 부분들은 거의 세계 어느 나라의 견조도 예, 뒤지지 않는데 그렇죠, IT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토목 그렇죠, 기술들 예, 뭐 두바이나 이런 데 우리 그 기술들이 가고 그렇죠. 또 이렇게 예, 다양한 해양 플랜트 같은 거 우리 기술들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방은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예, 지금 현재 선진국에 비해서. 아, 또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또 후진적인 측면들이 있네요, 이 분야에서. 그러니까 예. 그 말은 앞으로 우리가 소방 산업 시장이 가야 될 길이 아주 많고 예. 그다음에 산업은 계속 어, 커져가는 그런 산업이라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거죠.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고 지금 예를 보면 우리도 소방 시설들이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에는 또 좋은 설비들이 들어가는데 기존에 지금 아주 오래된 건물들 같은 경우 다 그 우리가 소급해가지고 지금 설비들을 거의 못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데들 거기라고 해서 화재 나면 괜찮고 새 건물은 화재 나면 안 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더 화재에 취약한 거 그렇죠. 거기에 있는 인명은 덜 아까운 인명이고 새 건물의 인명은 네. 더 귀한 인명 그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그런 시장 우리가 이미 지어져 있는 건축물의 소방 설비들 다 다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내고 그러한 부분들이 엄청 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은 좀 젊은 분들도 관심 갖고 도전해 볼 만한 분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고 특히 이제 소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IT하고 결합이 되고 그래서 IoT로 해서 화재가 감지가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한 화재가 아닌데도 화재로 인식해가지고 그렇죠. 그게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결국 그게 이제 그 양치기 소년 그렇죠. 효과를 일어나서 예. 실제 화재 때 사람들이 그 대피를 신속하게 못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러면서 예. 피해를 키우고 하는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IT로 인해서 이게 정확하게 화제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네. 이용을 해서 그런 네. 화제들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화제 상황을 네. 그 스마트 시티로 해서 도시 안에 네. 안전 상황들을 계속 모니터링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IT하고 접목이 돼가지고 해야 될 것들이 많고, 그런 것도 이제 그런 소방 산업들이 결국 국내에서 우리 산업이 탄탄해지면 그게 해외 시장이 네. 또 이렇게 네. 우리의 시장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소방 시장은 국가적으로도 좀 네. 육성을 해야 되고,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 특히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의 어떤 그 융합이라고 하는 그렇죠. 부분의 어떤 그 키워드가 예. 잘 응용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안전, 예. 소방 이런 쪽일 것 같아서 그렇죠. 우리가 이거 전체적으로 나아가고 네. 우리 사회가 나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방향 속에서도 네. 소방이 잘 이렇게 맞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이. 정책적으로 많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소방 관련 분야, 소방 기술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 있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격증을 취득에 관심이 있으시면 바로 공부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공부를 시작하면은 내가 그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고, 예. 공부를 시작 안 하면은 아무리 관심이 있어도 의미 없는 거고, 그래서 일단 특히 이제 후배분들이라고 하면은 시간적인 여유도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앞으로 몇 년 후에 나가 도전을 하겠다라고 하면 미리미리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그렇죠. 하고 하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시작해라. 모든 바로 시작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합격자가 나오는 거고 그렇죠. 자격 취득자가 나옵니다. 예. 결국은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 이제 제 연배 또래인 분들, 나는 절대 암기가 안 돼. 그건 소방 기술사를 취득한 모든 사람들, 또 공부하고 있는 모든 사람 다 똑같은 암기 잘 되는 사람 없어요. 암기 잘하실 것 같은데. 암기 잘하면 공부할 이유가 없죠. 암기 잘 되는 사람 공부를 합니까? 암기가 안 되니까 공부를 하는 거고, 힘들게 공부를 하는 건데. 야, 이게 사고의 틀을 항상 많이 깨주시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남들도 다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안 돼. 술을 너무 내가 많이 마셔가지고, 이제 줄이시면 되지 뭐.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다 하는 사람들이 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공부할 준비가 아직 자질이 안 되기 때문에 다 공부를 하는 거고, 자질이 잘 돼 있으면 뭐 그냥 한번 쑥 읽어보면 그냥 스캐너인데 우리가 이렇게 스캐너가 아니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고. 진짜 뭐 가슴에 세게 들어요.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실행해라. 그러면 뭘. 그게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우리 1, 2편 계속 이제 촬영에 흔쾌히 응해주신 우리 소장님, 박내수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